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눈을 감고 이 국민의힘 경선이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복기를 해보니까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가 터졌죠. 지금 누가 공개를 했을까? 왜 공개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만 알고 있는 문자가 전문이 다 공개를 됐고, 이게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과연 왜 이런 방식으로 이게 공개가 됐는지 참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배신자 또 공격이 있었어요. 배신자, 배신의 정치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백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원희룡 후보가 총선을 고의로 패배했다, 일부러 패배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아마 많은 이번 선거에 나갔던 분들이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의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또 지라시를 통해서 나옵니다. 즉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조기에 끌어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죠.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유세장 폭력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하필 왜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배신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자, 오늘 또 뭐 계속될 것 같은데 댓글 또 팀, 이 이야기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번 사태에서 쭉 전체를 보면 누가 했을까요? 이거 한동훈 후보가 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이 중에서? 이제 이른바 어대한 한동훈 대세론을 어떻게든지 흔들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 현종님께서 쭉 열거해 주신 그런 아이템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죠. 다른데 처음에는 뭐 문자부터 시작했고 나중에 고의 패배론, 뭐 김옥균 프로젝트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네. 그 모든 것들이 그 가리키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네. 한동훈 대표 만들면 안 된다. 네. 그 어떻게든지 메시지죠. 꼬꾸라뜨려야 된다. 한 가지로 다 통일이 됩니다. 왜 만들면 안 될까요? 글쎄, 그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요. 우리 어벤져스도 그렇지만 뭐 특히 이제 뭐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 현정님은 또 이제 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언론인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이 어벤져스 전략회의를 만들어서 윤 대통령 만들기에 나름대로 이제 자발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제 한동훈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가 있는 거는 저는 모순을 전혀 안 느끼거든요. 네. 모순을 전혀 안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모순을 느껴요. 네, 뭐 근데 모순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그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저한테 그 비슷한 질문을 하면 저는 요새 그냥 이거저것 그 길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나는 확신이 있다. 무슨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한동훈을 돕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는 거란 내 확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한동훈 후보하고도요, 제가 한동훈 그 후보를 돕기로 마음 먹는데 쉽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가장 많이 얘기한 부분이, 우리 그때는 이제 비대위원장 그만둔 후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시려고 합니까? 저한테는 그게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윤 대통령을 돕고 정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그걸 떠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정체성이. 근데 한동훈 후보가 쭉 얘기하는 거 들었더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게 있지만, 한동훈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그래도 가장 잘 서로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성공의 어떤 그 길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는 거예요. 네. 한동훈이 되는 순간 핑계는 대통령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자기들 권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제가 권력의 꿀을 빨아먹은 꿀륜이라고. 이 꿀륜들이 자꾸만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시키면서 자기 공간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저는 윤 대통령 말 중에 가장 제가 공감하고 인상적이었던 말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뭐 지원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사람, 그 사람에 충성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자유 대한민국, 지금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이면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맞지 않는 사람이면 사실은 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끝까지 동의를 어려울 겁니다. 즉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아야 된다, 옳다라고만 느낄 겁니다. 그럼 비판할 필요가 없죠. 비판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전제군주들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한 방향, 즉 대한민국을 정말 이 좌파들로부터 또 온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리더가 필요하냐. 거기에 누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쓰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또 비판하는 것이고 뭐 이런 관점인 것이지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게 저는 보수의 핵심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변화를 뭔가 이 지금 현재 이 지리멸렬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얻고 이걸 돌파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지 반드시 이 사람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기득권이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사람하고는 우리는 같이 사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